우리 명리학은 어떨 때 이렇게 우리와 이제 인연 되는 것 같습니까? 명리학은. 네? 아닙니다. 아니, 보통 그렇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지. 깝깝할 때, 마누라 말 안 듣고, 인생이 왜 이래? 자식들 말 안 듣고, 그러다가, 티각태각 하다가,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랬노, 그지? 그리고 직장도 생활 때문에, 직장인들은 또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내 앞으로 또 진로가 어떨까 하면서 또 시세 한탄하면서 또, 이쪽 길에 또 관심도 많고, 누구나가 뭔가, 네, 들어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계기로 인해서 이 공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접해보고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사실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공부라고 가언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진짜 생명을 살려주는 공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3년만 딱 하시면 이 얼굴이 거의 바뀌어요. 틀려져, 얼굴이. 처음에는 제가 이 공부할 때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고 집 때문에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때 얼굴이 진짜 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돈 쫓아다닌다고 막 한다 얼굴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찌그러지고, 그지? 이 인간관계 그만큼 그 돈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사람한테 구설수, 돈을 내가 많이 착취하려니까 구설수도 생기고, 나 정말 지밖에 모르는 나쁜 놈이다, 살고. 그래도 내가 그만큼 이제 그 옆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많이 도와줘도 결국 나에게는 좋은 소리 못 듣더라는 거지. 그것이 이제 비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거든. 비견급제. 내 일관과 동일한 오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한테 베푼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리를 결코 듣지 못하는, 결국 이제 허망함이 좀 따르는 거지, 그만큼. 그래서 그런 세월을 이제 쭉 겪어 오다 보니까 이제 이 공부는 제가 접하게 되고. 예. 그런 일이 비급이라서, 비견이라서 그렇다고 깨달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그런데 막 주위에 빌려주고 이래 오해도 사고 이런 그게 풀렸던가요? 풀리는가요? 예, 그런 오해가. 오해가, 풀렸던가요? 풀렸던가. 그런 오해도 이제 나중에 풀리지. 그거는 이제, 그게 풀리면 좋은데, 예. 깨달아갖고, 내가 이랬니까 이렇다, 이러면, 예. 내가 이런 사주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된다. 근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눈으로 드러난 것보다 뒤에서 알아줘요, 사람들이. 결국 그 역사의 진실은 뒤에 밝혀진다. 정의는 그렇지. 밝혀지고, 그게 정의편이 있다는데 그게 안 밝혀지는 것도 있지 않겠나요? 그래도 다 이제 내 어떤 그 떳떳함, 나의 어떤 그 좋은 의도에서 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는 알아주더라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한참 사회에서 내가 막 도와주고 막 했던 부분이 결국에 이제 그때는 막 핍박을 받으면서 욕을 들어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당신이 그래도 참 진실되게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게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내 뒤통수로 들어오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비겁이 많은 팔자들은 이제 항상 그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솔선수범에 움직이지만 결코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어떤 보람됨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경향이 많지. 예.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비겁 많은 팔자들은 이제 솔선수범 하다 보니까 이제 남에게 이제 기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는 조금 해방감이 있지. 예. 그러니까 남들 피해는 잘 안 주죠. 그지? 비겁은 자력갱생이니까 피해는 덜 준단 말이야, 그만큼. 그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입생들도 많이 이제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새 마음 뜻으로 이제 우리 한번 또
1년 어떤 과정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일진 자체가 이제 어제 그 경인이죠, 경인. 이거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인. 아십니까, 경인? 응? 경인. 이것을 이제 금이라 해요, 오행적으로. 금. 이는 뭐예요? 목. 요 쉽게. 이거 별경자고, 그지? 별경자에. 이거는 인목, 인자인데, 인인데, 법인자죠. 인인데, 결국 이제 이 천간에 이제 경금이 떴다는 얘기, 경금이. 천간. 이건 지지. 천간과 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늘이고, 이제, 하늘의 세상이고, 땅의 세상입니다. 그지?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어떤 오행이, 이 금이라는 오행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을을 상징하거든요. 가을과 결실과 이런 부분을 상징하고, 또 오늘 숙살지기라 하죠. 숙살지기. 하늘의 숙살지기다. 가을설이 기운을 나타내는 게 이 금이. 그지? 그리고 지지에서는, 땅에서는 인목이라는 것은 봄을 상징한다. 봄을. 그래서 입춘이라 하죠. 입춘. 계절로는 입춘. 이것은 가을로는 이거는 입추라 하고. 입추. 봄, 입춘.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력 1월 달이 입춘인데, 이때는 그 땅에서 이 뚫고 올라온 상태는 아니죠. 그 싹들이. 그지? 올라오고 막 땅 밑에서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그만큼 그 발버둥 치는 힘이 굉장히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범인자가 움직이는 어떤 그 동작적인 측면에서는 이 묘이죠, 토끼묘. 같은 봄이지만 엄청나게 이 압력이 크다고, 범인자는. 그래서 이 범인자를 우리는 권력성이다. 말 그대로. 호랑이기 때문에 왕 하면서 막 한번 물으면, 그지? 사람을 죽일 정도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성을 열어갈 적에는 인과 묘의 글자, 묘는 뭐예요? 토끼잖아요. 그러니까 토끼와 범을 연상하시면 돼. 인목이 이제 뭔가 땅을 뚫고 올라가는 어떤 그 역동적인, 태동적인 힘이 엄청 강하죠. 왜? 겨울에서 이미 축이라는 겨울 음력에서 12월 달이죠. 한기가 엄청 추우니까 이 터질라는 압력이, 위로 솟구치려는 압력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스프링이라는 거 있죠. 그 우주 변화 원리에 보면 그 봄을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그렇지. 그러니까 스프링을 우리가 눌리면은 다시 튀어 올라오는 반발력이 생긴다고. 반발력. 그러니까 그 스프링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에 비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꾸 눌리면 어떻게 돼? 막 자꾸 튀어 반항을 하죠. 그래서 어린 사람을 봄이라고 스프링이라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음기가 추우면 추울수록 뭔가 꽉 눌리는 게 있죠. 한 해 김치 먹는다. 한 해 묵은 김치, 2해 묵은 김치가 신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신맛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목을 이제 신맛이라 그러는 기라. 그러니까 그 신맛이 추위에 겨울이 꽉 추우면 추울수록 막 이 봄에 뚫고 나오는 압력이 굉장히 강한 거지. 그러면서 추우면 추울수록 이제 한 해 농사가 잘 된다고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지? 그만큼 그 추울 때 병균이 막 죽어버리거든.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이제 가을이 결실이 올 때 굉장히 크게 이제 이룬다. 이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 겨울에서 빵 튀어나오니까 이니 압력이 굉장히 센 거라. 이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딱 튀어나왔다. 근데 봄에 싹을 뚫고 딱 올라오려는데 어떻게 돼? 위에서 경금이 천간에 가을에 결실이 벌써 위에서 하늘에서 살기가 딱 내려버리냐. 그러니까 이 범인자는 우리가 봄에 싹이 올라오는데 이걸 눌려버리니까 못 올라오는 거지. 천간에서. 그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근금목이라고 하는, 근금목. 눌려버리는 거나. 그러니까 봄이
어떻게 올라오다가 숙살지게 눌려버리니까 봄이 일찍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늦다, 예, 늦다. 근데 이제 간지에 이제 보통 태양이 뜨면 빠르다거든요, 이렇게. 이래. 병인이 딱 있으면 호랑이 위에, 입춘 위에 뭐가 떴다? 태양이 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태양을 쫙 비추니까 그 태동하는 압력의 그 봄의 성분들이 쫙 하고 피어 오르겠죠. 그만큼 이 잎목은 봄이 빨리 열린단 말이야. 근데 반대인 태양이 아니고, 그지? 이 경금이 쑥살지게 딱 있으니까 봄이 피어나다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잎목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냐고. 예? 그러면은 만약 일간을 돌려보면 되잖아. 임수죠, 임수. 임수가 아까 그때 무슨 일간이 뭐였노? 임수면은 어떻게? 이것을 육친적으로 뭐라 그래? 식신이라 그러죠. 식신이면 자식인 거야. 식신이랑 육친이 가족적으로 하면은 자식이라, 자식. 응? 또 무슨 일간? 개수죠. 개수일간 마찬가지예요. 개수일간이 식신은, 상관이죠. 이걸 상관이라 그래. 상관. 식상이라는데 가족적인 육친이 임계수 모두 다 자식을 나타내. 그럼 기토는,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정관이니까 남편이란 말이야. 남자, 남편. 그리고 이제, 누구예요? 을목은 보니까 이게 뭐예요? 급제잖아. 급제 같으면, 나의 동료인데 나보다 좀 우월한 놈. 우월한 여자들. 나보다 실력이 조금 뛰어난 놈들.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정인. 예? 정인이 내비. 그러니까 정인이지.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일간 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육친으로 이제 매겨보면 육친이 나와요. 어머니. 그러면 잎목이 그만큼 뭡니까? 이 금의 근근목을 당해서 살기에 의해서 눌려지니까 뭡니까? 건강 문제. 자식의 식상의 건강 문제, 아니면 남편의 건강 문제, 어머니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리게 돼 있다고. 그지? 좀 스트레스 받겠지, 그지? 이 목이. 그러니까 육친을 딱 대입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제 같은 이제 일진이 이렇게 하늘의 금에서 이제 목을 팍 누르라는 그런, 간진 거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나가 알 수 없이 내가 뭔가 근근목을 하려는 거야. 뭘 하려겠어요? 뭔가 내가, 그걸 하고 뭔가 파괴를 하려고 그러고, 두드리 뿌리려고 그러고, 뭐 새롭게 건설을 하려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어제 경인날인 거지, 이게. 어제 무슨 일 했었습니까? 그래서 기분은 좀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지. 일단 소리가 나니까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불안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미래가 바꾼 건 없어요. 어제 뭐 집안에 뭐 그런 건 없었고. 없었고, 그런 건 없고. 예.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목들이 이제 우리 이제 목은 뭐냐면은 몸 인체에서도 신경계 이런 거, 신경. 건강적으로. 자, 건강적으로 목은 간담, 신경계. 예? 그럼 화는 뭐예요? 화는, 심장, 심소혈시, 심장, 소장, 혈압. 좀 작게 썼습니다. 이 주기 너무 그래가지고. 목화토는 비장, 위장, 피부, 껍데기 이런 거만. 목화토, 금수는, 금은, 폐대장, 기관지, 수는 신장, 방광. 그렇지. 방광, 생식기, 자궁도 다 포함되죠. 귓구멍도 다 포함돼. 귓구멍. 구멍은 다 포함돼. 구멍은 어둡잖아. 그잖아. 시커먼 그지. 그러니까 구멍은 다 이거나. 기관지는 이제 금. 그래서
오행적으로 이런 오장육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목이 이제 뭐 상처받거나 이렇게 막 근근목 눌러지거나 하면 간담회 신경계가 안 좋겠죠. 자, 즉 말해서 금이 내려 근근목을 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띵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그지? 좀 어지럽고 우울하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다니까. 살기가 있으면 태양이 딱 떠버리면 기분이 좋지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신경계 이런 것들 간, 담 원래 안 좋던 분들은 좀 더 하지 이것들이.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달로 올 경우도 있고 일 말고 달로 계절로 1월 달로 와서 맞아 경인월 뭐 경인년 되면은 이것이 이제 목을 누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지. 이렇게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동작이 가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신살인데 재밌는 건데 이제 경금이 천간신살이거든요. 천간신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인을 보게 되면 그 신살로 얘기하면 급살이라고 해요. 급살. 그 신살은 조금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육신 다 끝나면 신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나의 그 어떤 행동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경금목이기 때문에 경금을 주인공으로 보고 그죠. 오늘의 내가 경이인을 보면 급살이라 해요. 이 급살이 뭐냐면 그 영모 주동을 하는 영모 주동자. 영모 주동자처럼 어떻게 돼요? 부실한 옛날에 누군가가 선임자가 부실한 국가나 가정을 이루었다면은 그것을 내가 다시 편리하게 뭡니까? 이용하려고 그 건설된 국가를 뭡니까? 파괴를 시켰어. 내가 이제 편리하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급살이 들기 때문에 뭔가 바꾸려고 그래. 바꾸려고. 가만 보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자꾸 뭔가 바꾸려 하니까 그걸 뭡니까? 고치려고 하는 거지. 고쳐서 어떤 그 완성된 어떤 새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가해진다. 그래서 띠가 이제 만약에 이제 띠 같은 경우에 무슨 띠지? 말띠. 말띠가 써 좋네. 말띠가 이게 이제 인오술 운동을 열어가거든. 인오술 이 삼합띠라. 그러니까 인띠든 옷띠든 뭡니까 개띠든 이것이 이제 해를 돼지띠를 보게 되면 이것을 이제 급살이라고 해요. 급살띠. 인오술 띠들이 이제 돼지 입장을 만나면 돼지띠를 만나면 급살띠를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이 급살띠가 이 사람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어떤 부실했던 어떤 예를 들어서 가정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 뭔가 부실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오술 띠들은 뭐냐면 돼지띠를 만나면 그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가정을 일굴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행위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행위를 가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급사를 갖다가 요즘에는 많이 써요. 이 급사를 갖다가 이제 압수 차압이죠. 차압, 압수, 그 다음에 박멸 이런 인자로 좀 많이 쓰거든요. 이 무시무시하죠. 차압 이런 이제 그 법적인 그것을 쓰는데 급사를 많이 쓴다고. 그것은 뭐냐면 법적인 것은 자유를 구속하고 그지 뭔가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런 차압이나 압수를 쓰잖아. 그리고 박멸은 뭐냐면 병균을 박멸한다 하여 이 의사나 의료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병균을 박멸한다니까 균을. 그래서 법조인이나 이런 이제 의사 의료 쪽에서도 이 급사를 많이 쓰게 되더라 이 말인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데 지금은 그냥 뭐 상식으로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경인 간지를 강의하는 어떤 목적은 이렇게 하늘의 어떤 천간의 기운이 지상의 어떤 기운을 누를 때의 어떤 생기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지들이 앞으로 육식 간지가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계속 명리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간지를 잘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맛배기로 이렇게 어제 간지를 나놓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가 이제 무술이라는 연도라. 무술.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무술이라는 것은 이 간지의 물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뭐예요? 무토를 큰 규모, 큰 산이라고 얘기해요. 탈을. 무토, 토 그대로, 큰 산.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지지가 가을이거든요. 가을토다. 가을토, 쉬는 토. 쉬는 흙. 쉬는 흙과 쉬는 땅이다. 이래 본다. 결국 이제 이 큰 산은 뭐냐면은 가을에 쉬는 땅이라. 무술 자체가. 그만큼. 그래서 그런 물상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술이라는 계절, 우리가 이제 계절이 어떻게 변해가요? 그 음력, 인묘진, 사오미, 신유, 술, 자축, 이렇게 가죠. 그래서 요 인묘진은 우리가 이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로 나뉩니다. 이렇게 음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이렇게 보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계절 쉽잖아요. 음력 1월 달에는 입춘, 그지? 입춘, 경칩,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청명, 사이파, 오망종, 미소서, 신입추, 그지? 팔은 유백로, 구술한로, 입동이죠, 입동. 11자대설, 12축 소환. 이렇게 절기가 있다고. 12절기. 그지? 우리 계절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계절을. 그 계절에 따라 나의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 게 십간이 있죠. 이 십간이 어느 계절을 만났을 때의 어떤 쓰임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쓰임. 자, 그러면 이 술이 어디 계절에 들어있어요? 요게 한로. 우리 한로라면 이 늦가을을 얘기해요. 늦가을. 늦봄이다, 늦가을이다 하잖아요. 늦가을이고, 요거는 뭐예요? 늦겨울. 늦은 겨울. 이거는 지는 늦봄, 늦은 봄. 미는 늦여름. 이처럼 사토죠. 진술충미죠. 늦봄. 어? 우리가 환절기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음력으로 환절기가 딱 한 개씩 들어있어. 그러니까 음력 1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 그지? 그게 진술충미가 들어있다고. 3, 6, 9, 12, 환절기. 이때 뭐냐면은 다음 계절로 뭐예요? 여름을 이파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 변화를 한다, 변화를. 그러니까 막 이 소용돌이 몸부림치는 게라, 그지? 그죠? 그러면서 또 미에서 또 가을이죠. 입추 넘겨주기 위해서 미토에서 막 이제 자연의 몸부림치는 게라. 자, 술에서 겨울로 넘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축에서 겨울에서 인으로 봄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교란기가 있어요, 교란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때 보통 봄으로 넘어갈 적에 언제야? 인묘진. 늦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사람이 노골노골해가 막
막 사람 기운이 없더라. 아니면 잠도 오고 막, 그지?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겨울에 내가 움츠러 있다가 날이 풀리면서 여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이 몸이 변형이 되거든.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 면역력이 안 생긴 사람들은 바로 병으로 온다고. 그처럼 이렇게 환절기에서 사람이 많이 갑니다. 진술충미에서. 이때 많이 죽기도 하고 병에 오기도 하고 건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진술충미라는. 그래서 진술충미는 각 계절을 열어주는 그 환절기에 속한다. 이렇게 딱 머리에 딱 집어넣으면 돼. 그지? 그러니까 다 진술충미라도 토라도 봄에 토고, 그지? 여름에 토, 가을에 토, 겨울에 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하면 헷갈리잖아. 그지? 막 토 나오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게라. 토가 너무 많아서 사조 잘 안 보여.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술년이라는 2000 몇 년도예요. 2018년도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좀 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술이에요? 가을, 늦가을에서 나온 거라. 자, 우리 상상 하나 봅시다. 늦가을 되니까 막 남자들은 막 고독이 상기고, 그지? 바바리 코트 입고 또 낙엽 밟으면서 꽃 씹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이 계절에는 일단 낙엽이 지더란 얘기라. 낙엽이. 그리고 그 곡식이 어떻게,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하더란 얘기라.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니까. 그지? 새파란 잎이 볼 수가 없다니. 물론 이제 가을에 되면 뭐 새파란 잎들도 있는 거 있지. 별종은 있죠. 겨울에도 뭐 동백나무 이런 것들은 잎이 새파랗더라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잎사귀 있는 식물들, 활엽수라든지 이렇게 이제 잎사귀 있는 꽃식물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 곡식이 익어서 이제 추수하는 계절이다. 그러니까 이 계절에는 이렇게 술자가 오래 딱 오니까 뭐가, 그지? 나무와, 쉽게 말해서 나무 잎들과 나무 잎을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주는 뭐예요? 광합성 작용을 해 태양이 힘이 없더라는 얘기인 거지. 그지? 정말해서 늦가을에 오게 되면 이 태양이라는 것이 가을에 어디입니까? 지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잖아. 멀어져야 춥지. 가까이 있으면 덥단 말이에요, 태양이. 그러니까 술년이 되니까 태양이 멀어지는 거야. 쭉. 그러니까 한기가 오면서 이제 봄에서는 뭐예요? 봄에서는 입춘과 경칩과 청명에는 수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겨울에 해자 축에 얼었던 물이죠. 이때는 물은 쓰임이 없어. 임계수들은 물이 얼어 있으면은 쓰임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회에서 내가 인기를 발휘할 수 있는 누군가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주지 않다 이 말인 거지. 그러면 내 임계수들이 물이 얼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예요? 봄에 싹을 피어오르는 물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얼어있던 물들이 봄이 되니까 쭉 풀리면서 우리 이제 뭡니까? 여름 되면은 이 수기가 위로 쭉 상승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봄에도 마찬가지예요. 봄에 1, 2, 3월 달 되면 그 수분이 땅에서 얼어있던 수증기들이 위로 쭉 하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즉 말하면 나무에서 고로쇠 물처럼 쭉 이렇게 수분이 올라온다. 봄부터. 여름 되면 더 올라가겠지. 여름 되면 그게 수증기 증발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를 타고 이제 쭉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내가지고 물을 받잖아요. 이제 묘달 되면은, 묘경칩 되면 오르던 물을 뽑아가지고 고로쇠 물을 먹는다고. 그만큼 그 수들은 항상 봄철이 되면 상승을 하려다, 물이. 그러니까 봄 되니까 이상하게 뭔가 하고 싶어. 임계수들은 맞지? 봄 되니까 1월, 2월 되니까
근질근질한 거야, 막. 집에 못 있는 거야. 그 얼어있던 물이, 그지? 겨울에 있다가. 뭐라도 해야 돼. 역학 공부, 시작하자, 막. 바로 해본다니까. 이게 계절에 의한 심리와 행동인 거야. 그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게 봄에서 이렇게 물이 쭉 오르잖아. 여름 되니까 더 필요하지, 물이. 그러니까 물이 많은 팔자들, 비금 많고 강한 건 언제 좋아요? 이때 좋지, 이제. 물이 튼튼하니까. 물이 없으면 원래 물이 없다. 사주팔자에 물이 개수 임수 하나 있는데 여름에 태어났다. 물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잖아. 근데 계절이 이런 계절이 대운이든 여름이 오면 물이 바짝 말라보니까 지 자신이 어떻게 물이 말라보니까 훤하게 다 보이잖아요. 네? 다 보이면 어떻게 남들이 나를 쉽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쉽게 생각하지. 훤하게 보이는데 쉽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빨리 올라와 봐라. 뭐 연애할 때도 막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란다니까. 물이 깊으면 만만하게 안 봐. 무슨 말 알겠지? 그만큼 물이 사주팔자에 물이 임계수가 있는데 물이 얕으면 남들이 쉽게 보고 물이 깊게 있으면 남들이 쉽게 나를 안 봐요. 그만큼.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배울 것인데 그만큼 여름에 갈수록 날씨가 더워질수록 그 수기의 쓰임이 강하다, 좋다, 쓰임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가을 되니까 어떻게 이제 이제 슬슬 물기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을 되면 이제 곡식이든 뭐든 이제 익어가는 계절이잖아. 이때는 봄, 여름에는 열심히 물이 뭘 했어요? 식물을 키우고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 필요했던 물은 가을에 가서 이제 곡식 열매들이 익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의 임계수의 용도는 필요 없다, 이 얘기라. 그만큼 쉰다는 얘기지. 얘기하면 쉽게. 그러니까 천천히 쉬면서 나는 일을 내가 돈 벌고 싶어. 이제 이런 거지. 이때는 고생을 하면서 버는 거고.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내가 쉬어가면서 벌고, 겨울 되니까 오히려 이제 완전히 쉬고 있는 거야, 막. 물론 비급일에서 그 육친적인 행동이 바쁜 걸 나타내죠. 그렇지만 이 물의 쓰임이 우리 겨울에는 이제 저장하고 뭔가 기다림 속에, 왜? 그 기다림은 봄을 열기 위해서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을에, 늦은 가을이 되니까 봄에 올랐던 물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나무가 어떻게 돼요? 수분 공급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술 되면 건조해지잖아요. 태양은 멀고, 수화 분리가 돼, 수화 분리. 태양은 멀고, 수기는 땅으로 꺼져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을 때부터 피부가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잖아. 그럼 땅은 어떻게 돼? 땅은 메마르잖아. 건조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건조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수분이 들어가면서 표면이 건조해지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이제 요즘 오일하고 그 화장품 막 발라가 이렇게 피부를 닦곤 하는데 그게 자꾸 건지럽다니까. 가을 되면 겨울 되면 피부가. 그게 그만큼 대기권의 수증기가 머무르지 않고 깊숙이 내려가 버리고 태양은 멀어져 버리니까 이때 뭔가 피부나 표면에 건조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처럼 술에 가을에 오르던 물도 딱 끊겨버리니까 이 가을에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때 수의 어떤 쓰임은 잃어간다. 쓰임이 잃어간다. 이것들. 자, 그리고 화는 뭐예요? 화는 수화가 분리된다 했죠. 태양은 멀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수화 분리돼. 그러니까 수화 화는 늦은 가을에는 쓰임을 잃고 이제는 이 세상에 화와 수는 멀어지더란 말인 거지.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에 대비를 해보면 무술이라는 이 간지 자체가 자, 임수든 개수든 이 수활동이 멈춰지는 거예요. 멈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의 일간들이 임수나 개수, 그 다음에 정화와 병화, 그리고 무토와 기토, 경금과 신금, 간목과 을목 일간들이 있어요. 일간들이. 그러면 이 임계수는 나 자신도 되지만 수를 이제 이 비겁으로 보는 거지. 비겁의 활동들을. 그래서
비겁의 활동들이 이것은 나의 형제 내지는 그죠? 나의 동료이자 나를 일을 거들어주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같이 경합을 벌이는 경쟁자들인 거지 이런 것들이 비겁이. 그 좋을 때는 좋을 때는 동업자 어떤 파트너고 그지? 나쁠 때는 뭡니까 나 돈을 같이 나눠 먹는 어떤 비겁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탈제시키는. 병자과 일간들은 이 수가 뭐예요? 수가 뭐가 해당됩니까? 육친으로. 수국화죠. 수국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관성이라 관성. 관성이면 쉽게 말해서 남자죠. 남자. 애인. 자, 무기토는 수가 나 육친에 뭐 해당됩니까? 재물, 재성이잖아요. 재성은 이제 말하면 부친, 사회적 어떤 세력, 사회적 세력이 뭐냐면 내가 이제 사회성,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재물 활동 시장을 열어가는 세력을 내가 금전, 현금 활동, 현금. 경신인계는 수가 식상이잖아요. 식상, 그지? 식상은 나의 수단과 도구, 재를, 금전을 열어가기 위한 도구단 말이야, 식상이. 그 다음에 부하, 아래 사람,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가불목은 수가 뭐예요? 수생목, 인성이다, 인성. 인성은 어머니, 모친, 그리고 계약, 약속, 그 다음에 위사람,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임계수들은, 똑같은 이제 수를 보게 되면, 즉, 이런 거나 이제 임계수 이제 일간들이 있는데, 지지의 해수, 자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비견, 겁재를 보는 기라, 그지? 비견 겁재는 나에게 형제, 자매, 그리고 사회에서는, 동등한 업무를 같이 다루는 회사 직원, 내지는 같은 업을 하는 동업자, 협력자, 그리고 어떤 그 외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금전을 벌이기 위한 어떤 경쟁적인 구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비겁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겁들이 올해 물이자 수이자, 그러니까 수는 끊긴다 했죠. 가을에서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끊긴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인연이 없다는 거라. 동료와의 같은 어떤 협력 관계에 의해서 내가 협력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역할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거지. 이 비겁들이 탈제를 하려고 덤비드는데 올해 술이 오니까 물이 끊김 현상이 발생하죠. 토국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재성을 취할 돈을 벌기 위한 환경이 긍정적으로 짜진다 이 말인 거지. 그건 좋은 거야. 그래서 병정화 일간들은 올해 이제 수는 관성이기 때문에 자, 가을에 물이 끊기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들하고 자꾸 이제 헤어진다니까. 멀어지고 헤어지고 직장에 변동 요소가 오고 직장에 이런 것들. 자식과의 남자라면 병정한 남자라면 자식들이 자꾸 이제 떠나고 이별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무기토는 수는 뭐예요? 수는 부친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부친이 돌아가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없지. 그지? 물길이 끊기니까 토국수가 되니까 올해 무기토일간들은 금전 사정이 안 좋아. 사업을 한다. 아니면 뭔가 동료들하고 뭔가 한다. 부동산 사업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협력적인 관계에서 투자적인 관계에서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출이 생겨요. 지출이. 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다. 돈 지출하는 것도 다 지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신일간들은 수죠. 수니까 식상이라. 이것은 육친적으로 나의 아래 사람과 부하와 여자들은 특히 이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거지. 그 자식의 인연도 멀어지더라는 얘기야.
뭐 자식 막 대학 보내고 뭐 자식아 아니면 내가 바빠서 일 때문에 자식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도 되고. 가불목들은 수가 인성이 되죠. 인성은 남녀 모두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머니와의 어떤 이별사,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불운이더라 이래 보는. 그리고 계약도 올해 뭔가 이별처럼 끊긴다. 그러니까 집을 팔았다. 응? 목일간들이 수가 여기서 어디냐면 끊기니까 집을 팔았다. 이런 거 계약 만료가 됐다.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각 일간들이 그죠? 수에 대한 육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태양은 화죠. 화는 멀어진 데 있잖아요. 멀어지기 때문에 이 술시는 시간적으로 19시 30분, 21시 30분에 태양의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지? 그 때문에 태양이 숨어 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병화가 술에 술 창고에 인묘가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인묘가 되기 때문에 태양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내 앞에서 인연이 멀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간이든 이 화가 어떤 육친인가가 틀리는 거죠. 임계수들은 이것이 화가 나에게 육친적으로 뭐가 됩니까? 화, 수국화, 재성이 되잖아요. 재성도 올해 이제 인묘가 되는 기라. 어디 돈 쓸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다. 이처럼. 그리고 갑을들은 목들은 이것이 뭐예요? 화가 식상이죠. 식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아래 사람과 이런 부분들을 관계가 뭡니까? 점점 멀어져 간다. 이렇게 육친을 대비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제 이런 화, 수 부분에 일단 올해 개술자의 늦여름에는 수화 분리가 돼서 거기에 대한 육친이 다 멀어지고 이별되고 나에서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계절에 대한 그 왕상휴수사의 그 공부를 해야 돼요. 왕상휴수사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왕은 비겁입니다. 비겁. 강하단 말이에요. 내 일간이 왕하다 그러면 수 일간들은 겨울을 만나면, 그지? 겨울을 만나면 왕하단 말이에요. 그죠? 물기가. 그래서 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병정화 일간들은 여름을 만나야 왕하다는 것이고. 가불목들은 봄을 만나야 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얻었다는 얘기, 계절을. 그만큼. 임계수들은 겨울을 만나고. 그지?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비겁이라는 얘기거든요. 상은 도와주는 거죠. 인성이라고 얘기해요. 인성. 생 받는 걸 얘기해요. 생. 누가 나를 상생해준다. 그러니까 임수, 계수는 금생수죠. 가을을, 신유술, 가을을 만나니까 금생수가 해지는 거죠. 금생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상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 상생받는다, 인성입니다. 휴는, 식상이죠. 내 기운을 뺀다. 임계수는 이렇게 수생목, 인, 묘, 이렇게, 그지? 갑을, 이런 것들, 수생목. 내가 항상 베푼다, 준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 내 힘이 빠지는 걸 얘기해. 그게 식상이 휴다. 수는 갇힌다거든요. 그래서 재성을 봅니다. 재성. 내가 임계수 일간들이 수국화죠. 사오, 병정, 이런 것을 수국화, 재성, 내가 극한다. 해서 요 수를 나타냅니다. 자, 산은 관살이죠. 관성을 나타내요. 관성. 상대가 나를 극을 하는 거, 못 살게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가 토가 되겠죠. 진술,
충미, 무기토 이런 것들이 토국수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관성의 어떤 개념은 남편이 나를 극하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왕상효수사 개념을 이제 우리가 잘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 계절에 얼마나 그 일간의 쓰임이 있는지 없는지, 강한지 약한지 이것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무술년도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 12운성이라고 그러죠. 12운성 포태술. 네, 이걸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게 임계수들은 이미 장생,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양간들은 갑병, 무경님은 항상 12운성에서 장생지부터 출발해서, 예? 장생지, 이미 신에서 장생하거든요. 생욕,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가거든요. 힘이 이제 제일 받는 데가 신유술과 겨울이잖아, 그지? 요때 우리가 힘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임수의 어떤 그 에너지인 거지. 그리고 병사묘 절태양 구간에는 봄과 여름에는 내 힘이 임수 일간의 힘이 빠지는 거야. 그만큼. 요런 식으로 이제 음간 같은 경우에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음간은 개수장생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개수가 어디 묘에 장생한다고. 묘부터 장생해가지고 이거는 시계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생욕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으로 빠져. 나중에 그 책에 다 있어요. 요 이제 12운성에 각 일간들의 운기를 따져서 이 일간들이 얼마나 어느 계절에 힘이 강한가 왕한가를 봐서 그 육친에 대해서 어떤 나의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를 한다고. 이 12운성은 무조건 암기라고 숙지를 하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12운성만 가지고도 이 해석을 전신에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개술자에도 있잖아요. 개술자에도 이 보면 임수들이 이게 이제 이 관대의 물상인데, 이제 힘은 강하지만 이미 이제 그 가을에는 수분 자체가 이렇게 하락의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임수가 관대하지만은 이제 어떤 수익의 쓰임이 좀 약한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그 힘 자체는 강하다, 관대는. 그래서 임술 일주들이 힘이 강하잖아요. 그걸 괴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꺾이지 못하는 어떤 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본다 할 거지, 이것들이.